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환경 멘토 지금 지구의 버스쌤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다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아껴줘야 하는 거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막상 학교에서 배우니까 되게 재미가 없는 과목이죠? 선생님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환경 과목 배우면 지루하고 노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또 막상 대학에 오고 보니까 이 환경이라는 분야가 앞으로의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환경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과 진행하는 강의를 통해 우리가 왜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고 환경을 공부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첫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 어떠셨나요? 엄청 더웠죠? 날씨가 더운 것뿐만 아니라 비도 자기 마음대로 막 쏟아지고 그래서 선생님은 걷다가 쫄딱 젖은 경험도 몇 번 있어요. 그만큼 약간 우리나라 날씨가 저기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 지역이랑 좀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날씨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올해 극심한 폭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낮 기온은 55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오죽하면 주차해 둔 자동차의 타이어랑 벽에 칠해둔 페인트가 녹아내렸다고 하니 얼마나 더울지 가늠이 안 가죠? 그리고 덥고 건조한 날씨는 미서부 지역에 극심한 산불 피해를 낳고 있는데요. 한 달 전 발생한 캘리포니아의 빅시 산불은 서울의 4배 면적을 태우고 지금까지도 진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대체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전 세계가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는 걸까요? 작년 전 세계 리더 700명을 대상으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무려 94%가 공통된 하나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란 오랜 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기후의 특성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기후의 모습으로 바뀌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가 어떻길래 인류에 위협을 주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전 세계 리더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지금 이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 버스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후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하는데 기후를 바꾸는 원인으로는 앞서 말했듯이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자연적 원인에는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 화산 폭발, 해수의 순환 등이 있고 인위적 원인에는 사람의 활동, 그리고 이로 인한 산업의 발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지구의 기온은 점점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뜨거워진 지구는 여러 가지 기상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죠. 이처럼 지구가 뜨거워지는, 즉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열을 흡수하는 기체예요. 그래서 적당량의 온실가스는 지구를 춥지 않게 적정한 온도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하지만 뭐든 과하면 좋지 않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산업의 발달로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진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온실가스가 쌓이고 쌓이면서 온실가스층은 점점 두꺼워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열과 지구로 유입된 태양에너지 등 보이는 열은 온실가스가 족족 흡수해버리게 돼요. 결국 그로 인해 지구의 온도는 온실가스가 흡수하는 열만큼 점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는 왜 많아지는 걸까요? 바로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인데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석탄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화석 연료의 사용은 산업 발전에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이에 반대급부로 환경에는 크나큰 위험을 가지고 왔죠. 석탄은 연소시킬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발생시켜요. 앞서 말한 온실가스에는 6대 가스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이산화탄소가 바로 석탄을 때울 때 배출되는 가스입니다. 그럼 또 왜 석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석탄은 과거에 살던 생물들이 땅 속에 묻히면서 고온, 고압의 환경을 거치면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그렇고 모든 생물의 체내에는 탄소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생물이 땅에 묻히게 되면서 압력을 받을 때 몸속에 존재하던 수소와 산소는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탄소는 빠져나가지 않고 체내에 남게 돼요. 이렇게 체내에 남은 탄소가 땅속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면서 석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탄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탄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탄소의 배출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어요. 탄소는 자연적 요인으로 화산활동, 산불 등의 자연재해와 동식물의 호흡으로도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출된 탄소들은 해양, 갯벌, 그리고 숲 등에 흡수가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배출된 탄소만큼 자연에서 흡수를 해버려서 이 탄소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이 말은 즉슨 탄소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인간이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쓰게 된 순간부터는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자연이 흡수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버리니까 결국 자연이 흡수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넘어서 버렸다고 해요. 현재까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근 80만 년간 전례 없던 수치에서 최근 200만 년간 전례 없는 수치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인간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태워서 이를 에너지로 사용하였고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배출된 탄소량이 급격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넘쳐나는 탄소는 자연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이 대기 중에 머물게 되고 그로 인해 지구에서 발생하는 열과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6대 온실가스에 존재하는 메탄도 이산화탄소 못지않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메탄은 폐기물이나 시골에 있는 축사, 돈사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특히 소가 내뿜는 트림이나 방귀에는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소 한 마리가 트림이나 방귀를 내뿜을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연간 100kg로 소형차 한 대가 내뿜는 메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가 전 세계에 10억 마리 사육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또한 우리가 배출한 탄소들은 자연에서 흡수가 된다고 아까 말했었죠? 하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존의 탄소를 흡수해주던 친구들이 점차 망가지고 있어요. 해초나 산호와 같은 해양 생물들은 탄소를 흡수하는 주요 흡수원이에요. 하지만 해수 온도의 상승과 해양 오염으로 인해 많은 해양 생물들이 빠르게 죽어가고 있죠. 대표적인 예시로 백화 현상을 들 수 있는데요. 산호는 주변 환경에 극도로 민감한데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점점 하얗게 변해지면서 약해지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산호초는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많은 산호초들이 죽게 되어 해양 생태계의 붕괴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열대우림과 숲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산불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산불이 탄소를 배출하고 그 탄소가 또다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등의 악순환이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제 기후변화라는 단어는 단순히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온다고 하여 기후위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태풍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재난들은 지구의 온도가 겨우 1도 올랐는데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전 세계의 석학들은 지구의 온도 1.5도 상승이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임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IPCC에서 발행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1.5도 올라가면 전 세계 바다에 있는 산호초의 70%가 사라지게 되는 등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에 이르게 되고 폭염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식량 감소가 발생해 최대 1억 2,5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1일 덴마크 기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27일 하루 동안 그린란드에서 녹은 빙하 양이 무려 85억 톤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높이가 15m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하루 만에 녹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겠고 그럼 저지대에 위치한 나라나 도시는 물에 잠기게 되겠죠? 또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올라간 바닷물의 수온으로 인해 더 강력한 태풍이 자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8월 9일에 발표한 IPCC 실무 보고서에서는 현재 추세에 따르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40년까지는 기온이 필연적으로 최소 1.5도 이상 오를 것이라고 말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1.5도가 오르는 시점은 점차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은 과거부터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유엔 기후협약,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교토의정서, 그리고 지구온도 상승이 2도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토의정서를 조금 더 강화한 파리협정 등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 전 세계 리더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조금 더 깨닫고 기존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넷 제로 정책이 있는데요. 넷 제로는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을 의미합니다. 그는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0조 원을 투자하여 2035년까지 미국 전력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1월 과감하게 미국 영토 내 신규 석유 시추를 중단했어요. 이 말은 즉슨 새로운 석유를 찾아도 이걸 시추를 하지 못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저탄소 생활과 저소비 생활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거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의미죠. 또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만들 때는 이 탄소가 배출되는데 특히 플라스틱을 만들 때는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이러한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솔직히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깨끗하게 씻어서 올바르게 분리수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환경에 관한 정책과 기업의 친환경 행보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위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막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실천해야 한다는 지점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는 지구를 위한 작은 행동들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환경을 공부하고 이해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지구를 생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까지 버스쌤의 강의를 함께하면서 이런 기회를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것으로 1차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스쌤이었습니다. 안녕!